안녕하세요, 돈문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공장 토지를 많이 한다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공장 테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돈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 설명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제 여태까지 경험담으로 화성에서 평택에서 공장 쪽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개발했던 현장 위주로 해가지고 공장 개발이 뭐고 공장 개발 테마에서 어떤 식으로 이윤 창출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좀 테마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제가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컴퓨터 보면서. 크게 공장 테마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공장 및 사무실 테마,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또 기숙사용 테마,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뭐 직원들이라던가 임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공장 단지마다 구내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구내식당.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테마를 보시면 돼요. 민간 공장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보다시피 공장이 무지하게 많죠. 제가 여기를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개발했던 단지인데 약 3만 평 가까운 단지를 제가 개발했었어요. 이렇게요. 약 3만 평 정도 바운더리 그 토지를 원형지를 제가 사들여 가지고 공장 단지로 개발한 그 3만 평 가까운 단지입니다. 이게 공장 실수요자들이니까 다 장 지목이 장 아닙니까? 다 공장 용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 3만 평 정도 되면은 기숙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구내식당도 필요하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한 10,000평 단위에 하나씩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0평에 공장이 몇 개인데 하나씩이냐? 적으면은 12, 13개, 많으면은 15, 6개 정도 공장이 10,000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규모 공장들이기 때문에 보통 3, 400평, 5, 600평, 1000평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0평이면은 12, 13개, 많으면 15, 6개가 10,000평에 들어갑니다. 공장 단지에, 공장들이. 그래서 그 공장 안에 있는 인원들을 따져봤을 때 구내식당이 보통 10,000평 단위에 구내식당 하나씩 들어가는 게 보통 통상이거든요. 근데 이 30,000평 단지에 보면 요거 내가 미리 칠해놨는데 요 조그만 땅 보이시죠? 이렇게요. 여기 몇 평 땅이냐면요. 430평대, 130평대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보다시피 이게 세모나지 않습니까? 이 뾰족한 삼각형 땅이 130평 되는 게 볼품이 없잖아요.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뾰족하고. 근데 이런 땅은 공장 용지로서는 안 팔려요. 너무 조금해서. 그리고 이쪽은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이 40%인 단지거든요. 그러면 130평에 공장을 40% 접어야 50평도 못 짓는 거거든요. 50평 정도 짓는 거는 공장 용지가 팔릴 수는 있으나 별로 인기는 없죠. 너무 공장을 작게밖에 못 지니까. 그리고 마당이 삼각형이라 마당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을 버리느냐? 아니죠. 이렇게 3만 평 단지 안에 이런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무슨 용도로? 구내식당 용도로 또는 기숙사 용도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다 분양하면서 원래는 땅이 이렇게 한 필지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마지막 필지를 거의 마지막 막차에 팔면서 다 분양하고 이걸 팔면서 요거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공장을 져서 팔자 해서 이거는 져서 그냥 제가 팔아버렸고, 요 삼각형 땅은 오히려 이 공장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거를 평당 뭐 90만원, 95만원 팔았는데 이거를 평당 170, 80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장용지고 이건 근생용지로서 구내식당 용도, 기숙사 용도로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구내식당을 하시는 실수요자한테. 그리고 구내식당 하시는 분이 위에다가 원룸을 줘가지고 세를 넣어서 이 1층은 구내식당을 하고 그 상부층은 원룸을 세를 놔가지고, 이 공장들이 많으니까 기숙사 용도로 원룸은 세를 놔가지고 세 임대료를 빵빵하게 받고, 그래서 월세 수익을 높여놓고 밑에 1층에서는 구내식당 하려고 이분이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이걸요. 거의 이거에 한 1.8배 되는 가격으로 해요. 자, 제가 이거를 3만 평 단지를 만들었던 거가 석포리에 있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있는
버들산업단지라고 이것도 제가 돌을 박아 놓은 건데 여기 또 공장 단지도 입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공장 단지 그 이정판도 내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업체들이 저한테 분양을 받은 거고. 자, 아까 삼각형 땅이 요 지금 구내식당하고 원룸이 서 있는 요 부지입니다. 세모난 땅이. 이 세모난 땅이 아예 보잘것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근생 용도로 구내식당 그 원룸 용도로 임대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팔린 겁니다. 비싸게. 세모난 땅이고 조그만 땅이지만은 이걸 누가 사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이런 그 임대 수익을 원하는 이 구내식당 이 소비자한테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보다시피 공장으로 다 팔린 거죠, 이렇게요. 공장으로. 네. 민간업자 치고는 4만 평이면은 단지를 꽤 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장 테마라는 거는 실수요자인 공장들 그리고 공장에 필요한 사무실, 그래서 공장 사무실이 한 테마고요.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구내식당 이런 식으로 섹션이 그 안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장을 개발하는 사람은 요 룰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상권이라던가 이 업무용 분석을 그 용지마다 그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지에 대한 구분 분석을. 아, 이거는 조그마하고 세모났지만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가 있다 라는 판단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디벨로퍼의 안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질문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내식당이 일반 식당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한밭집이나 구내식당은 보통 이런 공장 부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내식당은 다른 그 일반 상권에 있는 일반 식당보다 이 공장 단지에 있는 구내식당은 굉장히 안전하죠. 그러니까 고정적이란 얘기예요. 그 매출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그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내식당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 60평짜리 구내식당을 새를 들어와요. 새를 들어와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공장 단지에 뭐 10,000평에 구내식당 하나가 들어왔는데 공장이 만약에 15개 업체가 있다. 근데 15개 업체에 뭐 한 업체마다 평균적으로 뭐 한 10명 또는 15명 그냥 15개 업체에 10명만 직원들만 있어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 구내식당에서. 근데 그게 한 끼만 먹느냐? 점심은 기본이고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도 와서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또 술들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 주류 판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보면은 60평짜리 구내식당 하나가 10,000평 단지 하나 있다. 그러면은 보통 밥그릇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팔리는 밥그릇 수가 하루에 보통 한 250개에서 뭐 한 250개 내외 정도가 팔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데는 300개도 팔려요. 그러면 요즘 구내식당이 보통 7,000~8,000원 하거든요. 한 그릇에. 그러면 7,000원만 잡아도 300그릇 팔리면은 하루에 매출이 210만 원, 200 잡을게요. 하루 매출이 반만 팔아서 200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만 팔리느냐? 아까 저녁에 삼겹살도 거먹고 뭐 소주도 팔리고 하고 음료수도 팔려요. 요 매출이 저녁에 팔리는 게 30~40만 원 붙은다고 가정하면은 일매출이 한 240~50만 원 나온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토요일 접고 주 5일째라고 치고 한 달에 20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250만 원 곱하기 20일이면은 월 매출이 5천만 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내식당 주인한테는 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정주 그 직원분들 뭐 이제 뭐 주방 아줌마부터 해서 서빙까지 해서 그 설거지 뭐 등등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볶아야 되고 뭐 요즘은 구내식당이 한식 뷔페 용도로 많이 그런 식으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고 뭐하고 그래도 월 매출이 5천 이상 나오면은 자기 손에 그 업주한테 가는 게 그래도 1,000에서 1,500만 원은 그냥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냐, 이걸 또 이분들이 구내식당 하시는 그 업주, 현 업주분이 다시 제3의 업주한테 다시 또 이거를 피를 받고 파세요. 구내식당을. 그 프리미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매출의 3개월 정도를 프리미엄을 칩니다. 3, 4개월치를. 그러면 이거 5천만 원 월 매출이라고 치면 3개월이면은 1억 5천 아닙니까? 그러면 주방시설 다 포함하고 거기는 그대로 인계해주고 거기 있는 거래처 장부들 그대로 다 인계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넘길 때 3개월치, 그러니까 피가 시설 권리금 포함해가지고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프리미엄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밥그릇을 300그릇 이상 채워넣게 되면은. 그래서 고정 매출을 안착시켜 놓으면은 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프리미엄 자체가 보통 3, 4개월 매출이기 때문에 300그릇 나와도 약 1억 5천 정도의 시설 권리금 포함한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구내식당 업주들은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구내식당 하나 하시던 분이 갑자기 2개가 되고 2개 하시던 분이 4개가 하고 4개 하시던 분이 6개 생기는 이유가 이 프리미엄 생성 효과가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고 그리고 환가력이 굉장히 구내식당이 좋기 때문에 이 구내식당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 걸 알기 때문에 제 구내식당 용지도 비싸게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내식당 용지는 솔직히 소액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은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분들이 구내식당 용지를 찾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 같은 민간 개발업자하고 친해지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화성이든 평택이든 김포든 어느 그 지자체의 공단이든 간에 공장단지가 빠글빠글하게 모여있는 단지들을 계속 한번 일요일마다 임장해 보세요. 공장 단지를 임장하다 보면은 구내식당을 할 만한 부지를 찾거나 구내식당을 할 만한 건물이 보여요. 그러면 건물은 본인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차를 맡아놓고 바닥권리금을 구내식당 실수자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임차 권리 넘길 수도 있고 필 받고, 그리고 구내식당 용지를 사서 줘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비싸게 임대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장 단지를 이렇게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구내식당을 할 만한 그 부지가 건물이 반짝반짝 보이긴 보여요. 그런 거를 빈틈을 찾아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꽤 큰 파괴력의 피를 남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내식당 용지를 왜 소액이라 그러면은 아까도 석포리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130평짜리 조그만 부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1, 2, 3층 50평, 50평, 50평 해가지고 1층은 구내식당, 2, 3층은 원룸으로 지금 새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 빵빵하게 해놓은 건데, 지금 130평짜리 그 부지가 그 당시에 원래는 공장 용지 값의 비준에서는 얼마였냐면은 130평이 도로 지분이 거기가 한 10평 있었거든요. 그러면 140평 곱하기 공장 용지를 팔았으면은 한 100만 원 났으면 1억 4천이지 않습니까? 1억 4천이면은 대출이 암만 못해도 1억 1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1억에서 1억 1천 정도. 그러면 내 돈이 취등록세까지 해봐야 3, 4천만 원 들어가면은 이 구내식당 용도의 공장 용지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3, 4천만 원 소액으로. 그러면 3, 4천만 원 소액으로 저 구내식당 용지 130평, 140평짜리 구내식당 용지를 사가지고 3, 4천만 원 남은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3, 4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해서 저런 구내식당 용지를 먹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구내식당 업자들한테만 날려도 상당한 피를 붙여서 팔 수 있죠. 땅으로 팔아도 피가 남고 건물 줘서 팔아도 피가 남고. 그리고 기숙사 용도로도 이렇게 용지들이 나오는데, 기숙사 용도는 당장은 원투룸을 줘가지고 임대료는 빵빵할 수 있어도 나중에 환가할 때는 좀 무거워서 환가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건축비가 요즘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질 수 있잖아요. 조립식으로요. 그래서 EPS 판넬 같은 조립식으로 져가지고 싼 건축비로 해서 구내식당 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은 그런 판넬용으로 해서 져서 건축비도 싸게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단지를 보실 때는 기숙사 용도보다는 구내식당 용지를 발굴하시는 게 더 돈이 됩니다, 여러분.